나르시시스트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넌 쓰레기야, 너는 별것도 아닌 거 왜 그래,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이 되게 해서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셔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평판이 깎여 내려지는 게 이 사람이 제일 두려운 부분이니 이 사람이 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도경변을 기억하시고 반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나르시스트에 관련된 썰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원장님께서 한번 상담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나르시스트에게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만 계속 쪽지기로 콕콕 잘 집어내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했던 분량이 요 정도 있고 실제로 요 분이 한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철자를 틀린 거를 지적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고치시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잠깐 밥 먹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하루 종일 나만 하고 있지? 저를 자꾸 보정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르시스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정신 차려 봤더니 이렇게 휘둘렸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던 거를 알아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나르시스트가 정확히 뭔가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리스 신화에서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안에 빠진 어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나르시시즘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는 면이 있고 또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자 해요. 거의 숭배를 해라고 하는 식으로. 마지막으로는 공감 능력이 없어서 대인관계에서 어쩌면 착취적인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기에 나타나고 다음으로 읊을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행동들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성취나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엄청나게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세계 최고의 미녀야, 이런 것 같은 나만의 공상에 몰두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거나 나랑 토론할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아주 과도한 숭배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고 실제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거죠. 일곱 번째로는 공감이 부족합니다. 공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여덟 번째로는 자신이 최고라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혹은 질투를 하고 혹은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계속 시기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상대방한테 보입니다. 이러한 9가지 진단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이 명백하게 나타날 때 이 자기애적 인격장애로 진단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달렸던 댓글이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네. 나르시스트에 관련된 썰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원장님께서 한번 상담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장에 나르시스트가 있는데 처음에 선물 공수나 칭찬으로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요. 포섭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우리의 핵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참다 그러는 거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를 별것도 아닌 걸로 뭐라 하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이 사연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나르시스트가 맞는지,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가족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이 하는 행동 양상의 일부는 나르시시스트가 보여주는 면하고 이제 일치하는 면들이 있죠. 이를테면 선물 공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심을 금방 사요. 과도하게 칭찬도 하고 그 사람한테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너랑 나랑은 진짜 소울메이트야. 나는 왜 너를 이제 만났는지 몰라? 네, 이게 이제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러브 바밍
러브밤, 사랑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받는 사람이 경계를 풀고 쉽게 이 사람한테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인 사람이고 나한테 맞으면 넌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넌 쓰레기야, 너는 별것도 아닌 거 왜 그래,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이 되게 해서 통제하려고 하죠.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면모들이 있네요. 그렇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과할 정도로 겉모습에 집착하고 무리해서 주목받고 싶어해요. 비판, 비난 절대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반박해요. 또 제가 선물이라도 하면 나 이제 난처하잖아 라는 선물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이 준비한 선물은 제일 완벽한 무결점 선물인 줄 알아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이라도 하면 때 되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매사에 저를 깎아내려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라는 사연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남편이 나르시스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른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좀 힘든 면이 우리 사연자님은 있으시겠습니다. 남편이 가진 면모들은 어떤 거냐면, 나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의 결점을 건드리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탁 건드려서 깨지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불같이 화를 내죠. 내가 약한 부분을 들킨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진 열등감이 드러날까봐 너무 겁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소위 자기애적 손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아니야. 부인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면서 비난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승진에 대해 숙화가 아니라, 야 그까짓 건 뭐 그게 뭐라고 라고 까내리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나아야 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런 면들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제 주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사람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내가 흔들리는 게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나를 흔들어서 정신 못 차릴 때, 혹은 나한테 의존했을 때, 혹은 내가 자책하게 해서 위축되게 하고 자꾸 쪼그라들 때,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노리는 바니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비난할 때 차분하게 그냥 들으시고, 듣기 힘드시다면 딴 생각을 하십시오. 평정심을 최대한 찾으셔야 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네 그렇죠, 재미없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반격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와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네요 라고 또릿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대하지만 나를 자꾸 더 갉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약한 점,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아서 대응을 하시거나, 혹은 상사라서 못하신다면 인사팀이나 이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모아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남들 앞에서 평판이 깎여 내려지는 게 이 사람이 제일 두려운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으셔서 힘들으셨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자도경변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는 데 초점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자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이는 대인관계의 특징이, 처음에는 경계를 풀어놓고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통제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게 되니 내가 자꾸 쪼그라들고 자책하게 되죠. 자책을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책 모드에 빠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시라. 왜 도망가시라고 하냐면, 요 분들은 정신과 의사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진짜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너가 정신과 전문의가 뭐라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고 내가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분들은 보통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아질 수 없는 게 정신과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있는 게 제일 상책이고, 안 만날 수 있으면 행운입니다. 그런데 어디 곳곳에나 이런 면모를 지닌 분들이 있다 보니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가족적으로 엮여 있거나 혹은 직장 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경계를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 사람의 문제 행동이 나한테 직접 포화는 맞지 않대 이 사람이 가진 문제들을 파악할 수는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할지는 촉은 세우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도망을 가면 좋은데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을 때 경계를 좀 세우시고 이 사람이 던지는 돌팔매가 나한테 오지 않도록 근데 돌팔매가 날아오는 게 보이는 정도에는 있으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조심하라고 한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내 약점을 굳이 알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약점을 언제든지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진 불쌍한 면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이 사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아주 잘 만듭니다. 불쌍한 척 하기도 하고 모든 걸 헌신하듯이 해서 내 알을 벗어나지 못하게 혹은 내가 떠나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났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너무 좋았잖아 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죠. 다시 내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잘못된 걸 진짜로 인정해서 내가 변할 라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변할 수 없는 거는 버리셔야죠. 변하는 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도망갈 수 있는지 혹은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 아닌 건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가져보시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일상이 무너지고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우울 불안으로 힘들어지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최고의 나르시시스트는 백설공주에 나온 못된 계모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보다 더 예뻐 보이는 백설공주를 해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이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데 도망을 갔더라도 도움을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독사과를 먹지 않으시면 좋겠고 독사과를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난장이나 왕자가 도움을 받기 전에 내가 스스로 못된 계모를 붙일 수 있는 마법을 익히시고 근육을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